김문수 전 교육위원장을 모르신 분도 계실 텐데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전 서울시 의원이시고요. 특별히 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학폭 문제, 하나고등학교 학폭 문제가 벌어졌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했던 분이 바로 김문수 서울시의회 전 교육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모셨고요. 기자회견도 하고 오셨고 네. 그리고 교육에서 활동하시면서 이 문제가 이제 그 당시에 조사의 대상이 된 거죠? 네네. 그때 이제 하나고 입시 비리하고 네. 이 사건이 큰 사건이어가지고 하나고의 전경원 교사 예. 선생님이 양심선언 공익 제보를 하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러면 의회에 나와서 증언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느냐, 발언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하겠다. 예. 더 이상 아이들 보기가 부끄럽고 해서 이런 선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2011년에 학폭이 시작이 됐고 네. 학교가 인지한 게 2012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나서 인지가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논란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조사 내용을 보면 친구끼리 서로 때리라고 시키거나 책상을 머리에 300번 부딪히게 네. 했거나 또는 뭐 어떤 뭐 손톱 받고 뭐 이런 것까지 났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동관 후보는 이게 전면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 근데 네. 그 당시에 조사기관 이게 다 나온 내용이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 선생님이 간접적으로 증언을 해주긴 했고, 나중에 보면은 그 선생님들 중에서 또 다른 선생님들이 피해자들에게 그 내용을 진술서를 받아놓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 피해자 진술서를 받아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게 증거가 정확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제 진술서마저도 없었더라면, 이동관이 거짓말하는 것을 이렇게 막, 좀 공격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그 진술서를 받아놨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서울시의회에서 이제 그 양심선언 교사가 공개적인 증언한 다음에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특별 감사를 했어요. 공무원들이. 왜냐면 이제 의원들은 교사의 증언 정도는 받아낼 수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 가서 조사하기는 또 힘들거든요. 개인 그런 보호, 인권 침해 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무원들이 특별 감사를 해보니까 다 맞다. 사실이다. 그래서 이거를 검찰에다가 공무원들이 고발한 겁니다. 저희들이 한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입증이 확실히 된 학교 폭력이 있었던 사건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아무 기록도 안 남게 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당시 진술서는 분명히 학생들이, 그러니까 피해자가 쓴 진술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학생들이, 피해자들이 쓴 직접 진술서가. 본인들이. 네네. 그럼 강요에 의해서는 이렇게 썼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 학생들이 1년 동안 그 학폭을 당하다가 더 이상 못 참아서 몇 선생님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 가장 친하다고 생각되는 선생님 두 분이서 각자 두 학생을 맡아서 진술서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학생들이 2명이 더 등장해서 총 피해 학생이 4명이겠다는 이제 추정을 한 그 피해자 진술서가 있고, 그 교사분들이 피해자 진술서를 받은 다음에 교직원 회의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선생님들에게 이런 학폭 사건이 있으니 학폭위를 열어주십시오라고까지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동관이 김승유 이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뭐 처벌이 능사냐 뭐 그러니까 교장이 뭐 이건 교장한테도 잘 내가 말해놨으니까 잘 그냥 처리하면 된다 뭐 이렇게 무마시켜도 된다는 식으로 정경원 선생님한테 얘기했다는 증언도 있었고요. 나중에 또 이동관 부인이 학교까지 찾아와 가지고 그 학폭위 열자고 주장한 그 선생님 누구요? 나한테 이름 적어내요. 이렇게 하고 갔다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학폭위가 열어지지 않고 은폐돼 버리고 그 아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서 좋은 대학교에 갔다는. 이게 이제 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남겨져야 되고, 그다음 대학 갈 때 이 생기부에 이 학폭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고 또 낮춰서 가든가 못 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아무 이상 없이 대학도 잘 가게 됐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경원 그 교사, 저희 서울시에 와서 증언했던 그 선생님이 해임됩니다, 오히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학폭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교권 침해에다가 또 선생님이 오히려 해임을 당하고, 나중에 이게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이게 이동관 후보 측에서는 한 명과 합의를 했고 심지어는 내용도 약간 바꾼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게 아니고 서로 싸우다 그랬다. 네. 이렇게까지 지금 뭐 바꾸는 지금 김 위원장 말씀 들어보면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지금 맞은 거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이렇게까지 바꿔서 또는 뭐 아니면 뭐 합의를 했으니까 괜찮다. 이제는 뭐 잘 친구처럼 잘 지낸다.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인가요, 이게? 전혀 문제가? 사실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특히 그 한 명 혹은 뭐 두 명 이렇게 그 강제적으로 했다 해도 네. 다른 학생들까지 다 된 게 아닌데 마치 그 이제 세탁을 시켜주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전 되게 심각하다 보고 특히 저는 이제 그 몰입해서 보다 보면 되게 절망적인 게 약간 제 옛날 학창 시절도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예. 게임한다고 무시도 당하고 되게 막 자존감이 낮아져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딱 이제 교사나 이 외부적으로 조언을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려 했는데 그 사람도 또 이 권력에 눌리고 계속 이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 고민을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다. 그 좌절감에 빠지면서 역으로 그때 강자 동일시. 그러니까 이 강한 사람이랑 나랑 그 동일시를 시키면서 그게 아주 극단적인 그 폭력적인 성향으로 제가 갔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강자 동일시라는 게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고 결국 이게 뭐 우리가 계급 뭐 배반 투표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렇게 심적으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뭐 정치인들이 되게 좋은 얘기한다. 뭐 폭력은 나쁜 거다. 뭐 이렇게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이들한테는 상처가 될 때도 있어서 이번에 이 사건을 당연히 그들을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이걸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뭐 중요한 뭐 좋은 얘기하고 이것만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는 없구나라는 게 대표적으로 보였던 장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김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반드시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열리지 않았다는 예, 건데 지금 그 위원장님 말씀은 그 당시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거에 이동관 부부의 압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예, 누가 봐도 이 학폭 네. 책상에 머리를 300번 찍게 하고 가슴을 때리고 또 다른 친구를 때리고 오라 그랬는데 안 때려왔더니 뭐 나를 때리고 이게 1년간 지속됐다고 피해자 2명의 진술서에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건이면 누가 봐도 학교 폭력이 있었구나. 그러면 학교 폭력 그 예방법 제13조에 보면 신고를 받거나 보고를 받으면 무조건 학폭위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교육부 가이드북 지침에 그 하위 규정이잖아요. 네. 거기에 근데 만약에 이제 학폭이 아닌데도 막 무조건 신고한다고 다 학폭위를 열 수 있지 않냐? 학폭이 아니면 사실 열면 안 되니까 혹시 학폭이 아닌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그 다음에 그 당사자 간의 즉시 화해 네. 그 둘 다 만족할 때는 학폭이 아니고 뭐 화해하고 하니까 당연히 학폭위를 안 열어도 되니까 네. 그런 경우는 열지 말라고 이제 하위 규정에 넣어놨는데 문제는 객관적인 증거가 지금 있잖아요. 네. 피해자 진술서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 간에 즉시 화해해라. 이 내용도 보면 4명 중에 한 명하고는 했다 치더라도 그 한 명도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언제 화해를 했는지를 시점이 없고 그걸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말로만 갖고는 믿을 수 없지만 설령 인정한다 할지라도 4명 중에 3명은 전혀 그런 걸 그 화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하위 규정 조건에도 사실은 어긋난다. 어긋나요. 하위 조건에도. 상위법에는 당연히 어긋나고. 그래서, 그거를 당연히 학폭위를 열었어야 되는데 안 열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업무 방해 혐의로 학폭위원장이었던 그 교감을 고발한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당연히, 이거 업무 방해 했네. 라고 기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혐의가 나왔어요. 근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통 이제 고발자의 그 주장을 조목조목 이제 반박을 하면서 검찰이 당신들은 이렇게 주장하지만 우리 다른 법에 의하면 이렇게 돼서 그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무혐의 불기소 내립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항목은 불리한 건 다 빼버리고 딱 한 항목.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화해를 했을 경우 학폭위를 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 3명 안 됐는데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 폭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텐데도 그걸 무시하고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은 손준성 검사. 아시죠? 손준성 검사. 그 유명한. 그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김각영 전 검찰총장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연관이 있죠, 지금? 총 이제
세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2명, 처음에 이제 아마 배당을 받은 사람이 손준성 검사인 것 같고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본 거긴 하고, 그 다음에 김도gun 검사는 마지막에 이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고, 이 김가경 전 검찰총장이란 분이 등장하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하나고 이사장으로 그러니까요. 불기소 처분을 하기 한 달 전에 들어갑니다. 하기 한 달 전에. 예. 그러니까 이게 2011년도, 12년도 사건이지만 저희 서울시 의회하고 교육청에서 감사를 해서 고발한 거는 2015년이에요. 그리고 2016년 약 1년 뒤 11월 1일자로 이사장으로 들어오고 1년 동안 이걸 처리 안 하고 막 버티고 있다가 검찰총장이 들어온 지 한 달 뒤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딱 내려요. 그러면 아니 학교에 대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에 이사장. 검찰총장 출신이 이사장으로 온 것도 웬 저희들이 사실 그때 당시 약간 그런 의심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랑 시민단체랑 그런 교사분들 몇 분이 가서 검찰청에 가가지고 혹시나 이거 덮으려고 하면 너희들이 범죄자다라고 하는 현수막 들고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걸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런 이제 결론을 내렸었고요. 그 불기소 처분 장에 보면 엉터리라는 거를 법조인이 아닌 우리가 봐도 그 불기소 처분 사유가 말이 안 되는 걸 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검찰이 덮었구나. 요즘에 얘기하는 이제 법 왜곡. 근데 그런 죄가 없나 봐요. 그 죄 항목이. 그래서 그걸 어떤 김영민 의원님인가 누가 발의를 했던데. 그러니까 있는 사건을 검사가 그걸 적용 안 해도 검사가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걸 악용해가지고 그렇게 덮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공소시효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죠 지금? 당연히 그 불기소 처분장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2025년 10월 31일이라고 돼 있었어요. 검찰에서 2025년. 교육청에 보낸 공문에. 그 처분 공문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공문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직 2년 남았겠구나 했는데 다시 따져 물어보니까 다르게 해석을 했다면서요. 이게 2019년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소나 고발을 맞습니다. 못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잖아요. 저도 좀 변호사분들하고 물어봤더니 이게 이제 업무 방해죄잖아요. 각 죄별로 그 최대 형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 이하. 거기에 비춰 봤을 때는 이게 7년이 맞답니다. 7년이 그래서 2019년이 맞기는 맞답니다. 근데 이렇게 공문서에 이렇게 엉터리로 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개인들이 저것만 믿고 지난 다음에 2025년 초에 만약에 다시 재고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묻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이 처분서에는 불기소 처분한다는 처분서는 2025년으로 돼 있는데 실제 알아봤더니 2019년이 공소시효가 만료라는 거잖아요. 그럼 공문서에다 이렇게 잘못된 걸 기록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가 누군가가 또 뭐 재고소를 하거나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지금 황희두 위원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사실 그 MBC KBS 이사를 바꿔가지고 사장 교체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김효재 대행이거든요. 본인이 방통위원도 아니야. 위원장 대행. 왜냐면 지금 3명 있어요, 거기.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모든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일부에서는 이동관 후보가 방통위원장 되기 전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기들한테 다 처리해주고 이동관 와서 그냥 사장 바꾸는 일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꽃길을 깔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가장 이 분야의 전문가라서 제가 뭐 그 뒤에 뭘 첨언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고 사실 그래서 그 말씀에 저도 되게 공감을 하고 아까 그 부분 약간 넘어가서 저도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러니까 이 앞에 그 한동훈 장관 얘기도 나왔지만 소위 그 법 기술자들 그러니까 이게 이 법이라는 게 우리 이 민주 시민들도 법에만 너무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게 딱 이런 상황들 때문이었어요. 뭐냐면 아까 그 쌍방으로 만든다 이게 맞아요. 가해자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자기 자식 대학 가는데 치명적이니까 그 법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더 이걸 무마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일단 그냥 법적으로 때려버리고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교사부터 해서 그분들이 또 막상 피해를 또 엄청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엔 이 자기 자식 시간 끌어놓고 대학을 보내놓고 그러다 그냥 흐지부지 시킨 다음에 세탁시킨다. 이게 늘 가진 자들이 그 써오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도 그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도 필요하고 아무리 보완을 한다 해도 결국 이 사각지대 이걸 만들어내고
자꾸 그런 식으로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이런 게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럼 문화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건 정치권에만 기대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 보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이 알아서 하겠지. 뭐 교육감이면 하면 되지. 민주당이 알아서 하면 되지에 그치면 사실 이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그 삶의 문화라든지 학교 내에 이 벌어지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위에도 계속 알리는 그런 방법들까지 같이 논의해야 된다. 근데 가끔 보면 이제 민주당 용어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이제 김 위원장님 사실은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네. 이제 곧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네, 제가 얼른 한 가지만 한 가지 얘기하세요. 이것도 중요한 네, 거 네. 사실은 뭡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고 이 비리가 예. 오히려 입시 비리 사건이 커서 예. 처음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남녀 처음에 시험을 봤던 여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많이 합격을 하니까 남녀를 좀 비슷하게 맞아. 맞춰야 그때 되는데 하나고가 그랬었죠. 그러면서 네, 심사위원들이 임의로 점수를 그냥 맞아, 여학생들한테 주고 남학생들 안 주는 방식으로 했으니 그 예. 사건이 워낙 컸었는데 맞습니다. 그 사건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검찰에 교육청에 고발한 게 6건에 18명을 예. 고발했거든요. 이 사건 전체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됐어요. 이 학폭 문제 말고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건들 보면 더 크고 증거도 확실하고 누가 봐도 비리인데 이런 걸 다 싸그리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이동관 관련된 거는 그거 하나지만은 이 나머지 문제도 다 덮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밝혀졌기 때문에 정말 이거 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런 부분들이 좀 네. 앞으로는 많이 네. 밝혀져야 되고 물론 예. 지금은 이제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의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지만 네.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면 안에 가라앉아 있는 권력층이나 아니면 예. 소위 이제 그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비리 문제가 좀 적극적으로 발굴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